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우리 눈앞의 대시보드는 온통 초록불인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 관측 가능성, 영어로는 오브저버빌리티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화면처럼요. 모든 지표는 정상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정작 사용자들은 오류 때문에 아우성인, 정말 미치고 팔짝들 노르시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힘,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관측 가능성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면요. 먼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모니터링이 가진 한계부터 짚어보고 그 너머에 있는 관측 가능성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측 가능성을 떠받치는 세 가지 핵심 기둥과 기술적인 기반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과 만나서 어떤 미래를 그리게 될지 AI 옵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서요. 관측 가능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떻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개념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두뇌 차이 생각보다 아주 명확합니다. 자, 모니터링은요, 우리가 미리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라고 예측하고 설정해둔 알려진 문제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면 CPU 사용량이 90%를 넘으면 알려줘 같은 거죠. 딱 거기까지예요. 반면에 관측 가능성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CPU 사용량이 왜 갑자기 90%를 넘었지? 어떤 요청 때문이지? 이렇게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깊게 파고들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의 진짜 근본 원인을 추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모니터링이 뭔가 잘못됐어 라고 알려주는 경고등이라면 관측 가능성은 그 경고등이 도대체 왜 켜졌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치는 똑똑한 탐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이냐, 왜냐,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똑똑한 탐정의 능력, 즉 관측 가능성이란 걸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해 볼까요? 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관측 가능성이란 건요, 시스템이 밖으로 내보내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요, 우리가 직접 들여다볼 수 없는 시스템의 내구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얼마나 잘 추론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능력이에요. 비유하자면 의사가 환자의 체온이나 혈압 같은 외적인 증상들을 보고 몸속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이 개념이 IT 분야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원래는 공학, 그중에서도 제어 이론에서 시작된 꽤 깊이 있는 용어인데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복잡한 기계를 정밀하게 제어하려면 먼저 그 기계의 내부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잖아요. 바로 그 근본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관측 가능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기둥, 그러니까 핵심 요소들이 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매트릭, 로그, 그리고 추적입니다. 쉽게 말해 매트릭은 시스템 상태가 무엇이 변했는지를 숫자로 알려주고요. 로그는 왜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상세한 기록을 남기며 추적은 특정 요청이 시스템에 어디서 문제를 겪었는지 그 여정 전체를 보여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매트릭은 CPU 사용량처럼 집계된 수치를 제공하고 로그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실패 같은 특정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추적은 이게 정말 강력한데 한 사용자의 결제 요청이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를 거치면서 정확히 어느 구간에서 지연되었는지 그 전체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세 가지가 절대로 따로따로 노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 개가 하나로 합쳐져야 진정한 힘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매트릭에서 이상 신호를 딱 발견해요. 그럼 바로 관련 추적 정보로 문제 지점이 어딘지 특정하고 마지막으로 그 지점의 상세 로그를 펼쳐서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개념은 이제 확실히 잡힌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런 대단한 관측 가능성을 실제로 구현하려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요?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복잡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동원됩니다. 예를 들어 eBPF 같은 최신 기술은
운영체제의 아주 깊숙한 곳에서 데이터를 거의 손실 없이 싹 긁어 모으고요. 또 서비스 메쉬 같은 기술은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 사이를 오가는 모든 통신을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추적해서 그 관계를 다 파악하죠. 이처럼 강력한 관측 가능성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어느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최신 기술들의 조합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측 가능성이 앞으로 열어갈 미래, 바로 인공지능과의 멋진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측 가능성을 통해 수집한 이 방대하고 깊이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 IT 운영을 스스로 학습하고 자동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 뭐랄까 아주 질 좋은 연료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AIOPS가 작동하는 방식, 일종의 청사진이에요. 먼저 1단계에서는 관측 가능성 데이터를 쉬지 않고 수집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머신러닝이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를 스스로 탐지해내죠. 그리고 대망의 3단계, 시스템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까지 해버리는 자가치유, 셀프 힐링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네,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럽니다. 더 이상 새벽에 장애 알람 받고 개발자가 허둥지둥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문제 탐지부터 해결까지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이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하는 완벽하게 자동화된 운영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죠. 결국 이건 시스템을 관리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관리하는 대상에서 시스템이 지능을 가지고 스스로를 유지하는 존재로 진화하는 거죠.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시스템은 어떤 상태인가요? 그저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증상만 체크하는 모니터링만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예상치 못한 문제의 근본 원인까지 파악할 수 있는 진정으로 관측 가능한 상태라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일 겁니다.